외할머니를 떠나보낸 지 4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나갔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박민수, 저보다 3살 위였고요.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첫 만남부터 정말 편안했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오빠는 정말 제 이상형이었어요. 키도 크고 성격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줬어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에게는 꿈 같은 사람이었죠.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오빠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양가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된 거죠. 작년 가을, 대전의 한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양쪽 부모님들 모두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오빠 부모님은 제가 예의 바르고 착하다고 칭찬해 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오빠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오빠를 보고 정말 든든한 사위감이라고 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죠. 소영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엄마의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외할머니가 그리워졌어요.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빠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분명 저를 위해서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앞으로의 일들도 미리 알려주셨을 텐데 상견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소영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우리 부모님들이 너를 정말 좋아하셔. 나도 오빠, 부모님이 좋았어.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야. 이제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겠네. 어떻게 생각해? 좋아. 나도 빨리 오빠랑 가정 꾸리고 싶어. 그때만 해도 정말 완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낳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을 만들어가는 거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주 미묘한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가끔씩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는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관련 통화려니 했는데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죠. 오빠, 누구 전화였어? 아, 그냥 회사 동료야. 업무 때문에 전화한 거야. 그런데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죠. 또 어떤 때는 휴대폰을 뒤집어서 놓는다거나 문자가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몰래 보는 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가끔씩 업무가 늦어진다며 약속을 취소하는 일도 늘어났고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사귀는 사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외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뭔가 조언을 해주셨을 텐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어젯밤이었어요. 오빠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도 보고 평범한 데이트를 했어요.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면서 오빠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고 주말에 또 만나자. 응. 오빠도 좋은 꿈 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인사였어요. 그런데 왜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오빠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해 보였고 눈빛도 평소와 달랐어요.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계속 오빠 생각이 났고 최근에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오빠와 함께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랐는데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 집 앞이더라고요. 소영아, 들어가자. 오빠가 제 손을 잡고 집 문 앞으로 갔어요.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하얀 뱀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작게 보였는데 점점 커지더니 정말 큰 백구렁이가 되었어요. 외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바로 그 백구렁이였어요. 그런데 그 백구렁이의 모습이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몸을 바짝 세우고 있었죠. 완전히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오빠가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백구렁이가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들어서 오빠의 손을 콱 물어버렸어요. 악! 오빠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고 했는데 백구렁이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존재가 뒤엉켜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리려고 했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백구렁이와 오빠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웠어요. 오빠의 얼굴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았고 백구렁이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그때 갑자기 꿈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정말 생생한 꿈이었어요. 아직도 백구렁이와 오빠가 싸우는 모습이 눈에 선했고 그 무서웠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잠들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 꿈 생각만 났고 외할머니가 했던 말씀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백구렁이가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란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꿈에 나타나서 미리 알려주거든. 설마 오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외할머니의 백구렁이는 한 번도 거짓 경고를 한 적이 없었어요. 계곡 사고, 버스 사고, 그리고 외할머니의 마지막 밤. 모두 정확한 예언이었죠. 아침이 되어서도 그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올랐고 오빠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점심시간에 오빠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오빠, 안녕. 점심 먹었어? 응, 소영아. 방금 먹었어. 너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먹었어. 그런데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 그냥 좀 무서운 꿈이었어. 별 의미 없는 거겠지만. 아, 그래?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오빠,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나 별로 안 피곤한데. 왜?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빠 목소리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최근에 오빠에게서 느꼈던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 두 번째, 휴대폰을 뒤집어서 놓거나 문자를 몰래 확인하는 행동. 세 번째, 가끔씩 멍한 표정으로 딴 생각을 하는 모습들. 네 번째, 예전보다 스킨십을 피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 하나하나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니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할머니의 백구렁이가 나타난 거죠. 그것도 완전히 적대적인 모습으로요. 퇴근 후에 오랜 친구인 민정이와 혜진이를 만났어요.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민정아, 혜진아, 내가 좀 이상한 얘기해도 괜찮을까? 왜? 무슨 일이야? 오빠 얘기인데, 저는 최근에 느꼈던 오빠의 변화들과 어젯밤 꿈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외할머니와 백구렁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요.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소영아,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좀 예민해진 것 같은데? 맞아. 그냥 꿈이잖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남자들은 원래 좀 그래. 연애 초기에는 모든 걸 보여주다가 결혼을 앞두면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거든. 친구들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소영아, 진짜로 뭔가 이상하다면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의심만 하고 있으면 서로 힘들잖아. 민정이의 말이 맞았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필요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오빠에게 직접 물어보기로요. 제가 느꼈던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에 대해서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사과하면 되고,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할머니의 백구렁이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만약 정말로 오빠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면 생각할수록 복잡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외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셨을까요? 다음 날, 저는 오빠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 오늘 퇴근 후에 만날 수 있어? 응.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그냥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 그럼 우리 평소 가던 카페에서 만날까? 응, 좋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하루 종일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의심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렇다고 애둘러서 말하면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오빠를 만났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뭔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소영아, 무슨 얘기가 있다고 했지? 응. 오빠, 최근에 좀 이상하지 않았어? 이상하다니? 응. 예전과 다르게 느껴져. 전화 받을 때 자리 피하고 휴대폰도 자꾸 뒤집어 놓고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듯이요. 소영아, 그건 오빠,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어? 숨기는 일이라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그냥 느낌이야.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 그때 오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였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오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급하게 통화를 거절했죠. 하지만 잠깐 보인 화면에 여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오빠, 방금 전화해서 여보라는 글자가 보였는데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오빠, 정말로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어? 소영아,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한참을 망설이더니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나 결혼했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까 충격이 너무 컸어요. 언제부터? 2년 전에. 소영이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 그럼 나랑 만날 때부터 이미? 응. 상견례는, 결혼 얘기는?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잠깐 재미로 그랬는데 너랑 점점 깊어지면서 마음이 달라진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상견례까지 하면서? 정말 미안해. 달아 정리하려고 했어. 아내분은 알고 있어? 아니, 모르고 있어. 하지만 소영아, 나 정말 이혼하려고 해. 이미 변호사도 만나봤어. 오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소영아, 기다려봐. 내가 우리 결혼식 전엔 정말 이혼하려고 했다니까. 오빠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내와는 사실상 별거 상태라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외할머니의 백구렁이가 왜 오빠를 공격했는지를요. 백구렁이는 오빠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려준 거였어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제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꿈속에서 백구렁이가 오빠의 손을 문 것도, 그가 제 집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도 모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의 남편인 사람이 제 집으로, 제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소영아, 기다려줄 수 있지?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이제 끝이야. 소영아, 아니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당장 아내분한테 가서 사과해. 그리고 나한테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런데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오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먼저 좋다고 해놓고? 뭔 소리야? 오빠가 결혼한 걸 숨기고 나를 속인 거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남자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만났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속인 게 잘못인데 제가 확인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니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소영아, 오빠 말 좀 들어봐. 나 정말 이혼할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어요. 2년 동안 저를 속이고 상견례까지 하면서 우리 부모님까지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후로 몇 주 동안 오빠는 계속 연락을 했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심지어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소영아,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오빠, 그만해. 이미 끝났어.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오빠가 정말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까지 뭘로 나를 봤는데 기다리면 이혼한다잖아. 오빠, 나한테 화낼 일이 아니야. 처음부터 거짓말한 건 오빠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하는 거죠? 뭔 소리야? 나는 오빠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에이, 진짜로? 2년 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의심 안 했어. 너도 알면서 만난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숨긴 걸 제가 알고 있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 너도 나한테서 뭔가 얻으려고 만난 거 아니야? 밤에 외로움을 달랜다든지, 돈이라든지.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오빠,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뭘로 보긴. 유부남 꼬셔서 뭔가 얻어내려는 여자지 뭐.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2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다니요. 그날 이후로 오빠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괴롭혔어요. 회사에 전화하기도 하고 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소영이가 나한테 돈을 요구했다. 처음부터 내가 결혼한 줄 알고 접근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을요. 심지어는 제 직장 동료들한테까지 연락해서 소영이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퍼뜨렸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오빠를 소개해줬던 회사 동료가 자기도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사과하고 해명해준 덕에 오해를 풀 수는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어떻게 설명할지도 막막했어요. 상견례까지 했는데 갑자기 헤어진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지. 결국 오빠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들도 정말 충격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제가 미리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소영아, 정말 다행이다. 결혼한 후에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눈물이 났고 외할머니가 그리워졌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울면서 잠든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영 씨, 뉴스 봤어? 무슨 뉴스요? 민수, 걔 교통사고 났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어젯밤에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대. 의식불명 상태라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 미웠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2년을 함께했던 사람인데
며칠 후에 들은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빠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동료가 말해주기로는 사고 당일 밤에 오빠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소영이가 날 버렸다. 그 계집애고 걔네 부모고 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빠와의 일이 완전히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워하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외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백구렁이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역시 그 아내분처럼 속아서 살고 있었을 거고 언젠가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를 보살펴주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확신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어쩌면 오빠와의 일도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외할머니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결혼 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일까요? 그리고 돌아가신 가족들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 곁에 남아있을까요? 저는 믿어요. 외할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그 백구렁이의 경고가 모두 진짜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